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1 수학 되짚어보기 7번째 시간으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되는 직선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직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고, 특히 수학 2에서 접선의 방정식 단원에 가게 되면은 오늘 배우게 되는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1차식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자, y는 mx 플러스 n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이렇게 생긴 것을 1차 함수라고도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 m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다면 1차 함수라고 우리가 이제 불러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이 1차 함수의 식을 구할 때 만약에 이 1차 함수가 x1, y1 이라는 점을 지나간다 라고 하면은 이 n의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 1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방식이었다 라고 한다면, 자, 이제는 우리가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y 빼기 y1은 m의 x 빼기 x1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서 조금 더 빠르게, 그러니까 미지수가 여기에서는 m과 n 두 개가 있었다면 지금은 m 하나만 미지수로 두고 계산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결국 기울기와 한 점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울기와 한 점만 주어지면 된다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하시고, 이 m이 의미하는 것이 이제 기울기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식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자, 문제 상황에 따라서 기울기와 요 한 점이 바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두 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1,3과 2,5라는 점.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점을 통해서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 나가는 게 아니라 얘 두 점을 알았으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울기 구해주고 둘 중에 한 점을 활용해서 요 식에다가 계산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 구해본다면 2-1분의 5 빼기 3 해서 기울기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y-3은 2의 x 빼기 1이다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우리가 바로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 있다 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면, 얘를 가지고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얘기일까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결국 직선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x와 y에 대한 1차식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1차 함수식의 형태로서 얘가 1차 함수구나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b가 0이 된다면, 자, b가 0이고 a는 0이 아니라면, 자, 식이 x는 마이너스 a분의 c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축과 수직인 어떤 직선이 생기게 되는 거고, 자, 요렇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요런 직선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자, 그래서 요거는 함수가 아니죠. x값 하나에 y값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니까 함수가 아닌데 방정식은 된다.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이번에는 a는 0이고 b가 0이 아닐 때, 자, 요런 상황이라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자, 이런 상황이라면 y축과 수직인 직선,
자, 이러한 직선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함수이기는 하나 1차 함수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과 1차 함수는 구별을 해서 알아두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풀게 되는 내용들은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줄 때 일반적으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하는 식의 형태로 생각을 해줄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만약에 문제 상황에서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내가 x 절편이 a가 되고 y 절편이 b가 된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세워줄 수 있게 되는데, 이때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라고 세워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a, 0이라는 점을 지나간다 라는 거고, 얘가 0, b라는 점을 지난다 라고 해보면 a 대입해보면 성립하고 b 대입해보면 성립하니까 이러한 직선이 지나가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을 때 식이 성립하게 된다 라는 것을 통해서 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 바로 식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이 식을 내가 까먹었다 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두 개의 점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 두 점을 활용해서 직선을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때 한 점을 y절편을 이용해 주는 게 바로 식을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양변 b 나눠주시면은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x 플러스 1이다 라고 되고, 이항하면 요 식이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왜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됐는지까지도 판단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예를 들어서 2x 빼기 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과 x 더하기 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직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라고 한다면, 사실 둘이서 어떤 교점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라고 했을 때 교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직선이 무수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 무수히 많으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점을,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예를 들어서 2,5를 지난다. 자, 2,5를 지나는 직선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 직선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건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둘이 연립방정식 풀어서 여기도 좌표 하나 나올 거니까, 그래서 좌표 하나 구해주고 두 점 알았으니까 요 두 점 가지고 직선 구해봐야지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자, 얘를 어떻게도 생각을 할 수 있냐면 2x 빼기 y 더하기 1에다가 k배의 x 플러스 y 빼기 4는 0이다 라고 적어주게 된다면,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k가 어떤 실수가 들어가든지 관계없이, 자, 얘가 0, 얘가 0이면 이 식이 항상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직선의 방정식, 요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선 식을 쓴 거니까 결국에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해낼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여기에다가 이제 2,5를 대입해서 k값 구해주면 바로 직선이 튀어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직선을 구할 때는 교점 구해서 구하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원의 방정식을 배울 건데, 원에서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는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아니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는다든지. 자, 그랬을 때 그거를 연립방정식 풀어서 풀어봐야지 라고 하면은 식을 상당히 많이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의 성질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줄 수 있다면 훨씬 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표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자, 평행하면 뭐가 똑같은가? 기울기가 같다. 자, 그래서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국 y는 mx 플러스 n이다 라고 하면은 얘도 y는 mx 플러스 n 프라임이다,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같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하다, 요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울기 같으니까 평행하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둘이 일치하는 직선이 나오게 된다면 기울기가 같다고 했을 때 평행하다 라는 건 이제 잘못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런 건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수직. 자, 두 직선이 수직이다 라는 조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자,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과 y는 m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 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얘네 둘이 수직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때 우리는 m과 m 프라임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다. 그리고 수직이면 m과 m 프라임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직이라는 조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한 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보라색 직선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검은색 점에서 보라색 직선까지 내가 거리를 잴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길이를 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항상 이 수직인 것을 계산한다. 그래서 가장 짧은 것을 우리는 거리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내가 x1, y1이라고 하고, 이 보라색 직선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어떻게 이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자, 거리이기 때문에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다 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꼭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고3까지 수능까지 가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하게 될 공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확하게 잘 기억을 해 두실 수 있어야 되고, 자, 여기에서 만약에 한 점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축과 수직인 이러한 직선이 하나 존재한다면 얘는 그냥 x좌표 차이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만약에 한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y축과 수직인 직선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면 마찬가지로 y좌표의 차이로서 우리가 요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 공식에다 대입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바로 x좌표 차이, y좌표 차이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 짤막하게 쭉 살펴봤고,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 이 두 가지 내용과 그 다음에 처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결국 기울기와 한 점이 필요했었다라는 내용,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원의 방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